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버스. 우리가 투자했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에디슨 EV 주가는 쌍용차 인수를 호재로 무려 63배 급등했고 12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 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다 아울러서 가장 주가가 많이 뛰었던 기업 2위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에디슨 EV였는데 그 연간 주가 상승률이 1000%를 넘는 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이 강영건 대표의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를 인수한 이후에 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죠. 에디슨 EV 투자 피해자들은 언론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신임을 얻고 들어왔던 게 방송대. 그게 상당히 큽니다. 계속 우리가 민원을 내니까 게스트를 받아버리고. 유명 예능 프로를 통해 보여진 사업가 강영권 대표의 이미지를 보고 신뢰를 갖게 됐다는 피해자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강 대표가 출연한 시점은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당시 KBS를 포함한 다른 언론에서도 강 대표를 소개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포털 검색량을 보면 예능 프로 출연 직후 강 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확인됩니다. 강영권과 동업자들은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을 위한 진주로 활용했습니다. 쌍용차 직원들도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합니다. KBS에서 왔는데 우리는 안 믿었어요. 다 찾아봤어요, 사람들. 기술력이 있나 없나. 다 해봤죠. 배터리 사다리가 줄임말 회사인데 무슨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자금력 때문에 저희 문제였죠. 저희 매출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저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매각 대금 조달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당시 인수 대금만 3천억 좀 넘었고 인수 후에도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로 투자해야 될 자금까지 고려하면 1조 원 이상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당시 에디슨 모터스는 3년 연속 적자, 자본금은 5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두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상황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 모터스를 쌍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자금을 조달할 의지가 없었고 허위로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왜 허위 자료를 검증하지 못했을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관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그 이해관계인 채권자나 인수 희망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들을 제어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통 매각주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주관사는 대형 회계법인. 그들의 눈엔 문제가 안 보였을까? 기술적으로는 우선 협상 대상 됐다는 게 베스트 초이스여서 그렇다라고 단순히 요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셨다라는 뜻일까요? 법원에서 정한 준칙 따라서 의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무 준칙 따라서 업무 수행했다는 것이 저희 답변입니다. 작전을 막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1년 당시 3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여 있었던 에디슨 EV. 에디슨 EV는 허위 매출을 일으켜 흑자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에디슨 EV의 거짓말은 2개월 뒤 외부 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이미 피해는 확대된 후였습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뭐가 떴냐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흑자 전환이죠. 매출액이 몇 프로 증가했나요? 138% 증가했죠. 그리고 순진한 개인 투자가들은 공시를 안 믿겠어요. 공시 보니까 대포 흑자인데 가결산인 거 모르니까 초보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완전히 믿었던 거죠.
한국거래소는 허위 공시를 몰랐던 것일까? 상장사의 허위 공시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시는 투자자한테는 정보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추고 있게끔 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어차피 3월 30일 날 가면 감사인이 감사보고 제출하게 되면 다 드러날 일이니까. 한 기업이라면 몇천 건, 몇만 건 거래 실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오라 그래서 저희가 다 회계감사인의 역할을 해야 되나요? 사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작전이었다는 건 주식시장의 일명 선수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적 여러 개 만든 게 금감원 내란에 걸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강영권 대표도 투자조합에 지금 출자를 했고 이 투자조합은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나게 올릴 거다. 작전 세력들에게 투자 요청을 받았던 외국계 투자사 대표가 당시 나눈 대화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죽이지 막 이러면서. 이거라고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자기네가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래서 돈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식의 차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가 조작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푼 거예요. 그래서 뭐 쌍용차 그때 이제 2022년 3월 그 부분에는 사실은 막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모라는 회계사도 있다면서 그 사람이 제일 탑이라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에디슨 EV 인수 과정에 동참했던 6개 투자조합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 주식을 처분하고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조합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은 회계사 출신 이모 씨. 그는 지난 6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실제 배우라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영범 회장과는 어떤 친분이 있습니까? 피해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영범 회장과 사전에 모의를 하셨나요? 에디슨 EV 사건을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에디슨 EV 주가가 2021년에 1000% 넘게 오르고 그 투자조합들은 다 주식을 털고 나간 이후였거든요. 왜 이렇게 금융당국의 개입이 늦었는가? 왜 금융당국은 그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도 조사를 늦게 시작했는가?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장 먼저 감시하고 멈춰 세웠어야 할 금융감독원. 그러나 금감원은 거래 정지 이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혐의자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그다음에 혐의 계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조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 간의 어떤 인적 연계도를 파악하고 그 혐의 계좌들을 거쳐간 그런 자금들의 출처 그리고 최종 사용처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감독원도 그냥 수사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증거 확보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자는 약 1,400만 명, 성인 3명 중 1명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시망과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에디슨 EV의 사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에 반칙과 작전, 심지어 범죄가 끼어들었지만 막아야 할 기관들 모두가 역량 부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경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외국은 주가 조작범에게 수십,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고 이익 환수는 물론 징벌적 성격의 벌금까지 물어내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도 절반은 재판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넘어가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인 겁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제작진이 취재를 하며 만난 이른바 주식시장의 선수들은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점점 치밀해지고 고도화돼
금융당국조차 사전 적발이 힘들다는 이들의 작전. 우리에게 시스템이 없진 않습니다. 감독기관도 있고 규제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이 그것입니다. 제1조엔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투자자 보호라는 문구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추정 60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조 지켜지고 있습니까?